억만장자의 아들이 대학에서 가난한 소녀를 모욕했지만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구독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10년간 사랑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김소희는 국립대학교의 웅장한 정문을 지나기 전 깊은 숨을 내쉬었다. 18세의 그녀는 단순하고 결단력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 그 자체였다. 단순한 포니테일로 묶은 갈색 머리와 수수한 옷차림은 새로운 그부들의 세련된 옷차림과 대조를 이루었다. 누구도 이 겸손한 외모 아래 나라에서 가장 큰 재산 중 하나를 상속받을 상속녀가 숨어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시작이야 라고 그녀는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어가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녀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진정한 정체성을 숨기고 장학생으로 위장하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성씨의 무게가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첫 수업일은 그녀의 외모에 대한 호기심, 어린 눈길과 몇몇 경멸적인 발언들 사이에서 지나갔다. 소희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공부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녀는 군중 속에서 눈에 띄는 키 크고 잘생긴 젊은 남자를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인 박준호였다. 소희가 멀리서 준호를 관찰하면서 그녀는 끌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매력적인 미소와 우아한 자태가 그녀를 즉시 사로잡았다. 그는 완벽해 라고 그녀는 생각했지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날들이 지나가고 소희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뛰어난 성적은 교수들과 학우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동시에 일부의 질투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중에는 열등한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상류사회의 여성인 이지현도 있었다. 어느 오후 소희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준호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안녕 너 소희지? 라고 그가 소희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드는 미소로 말했다. 응 나야 라고 그녀는 수줍게 대답했다. 네가 매우 똑똑하다는 걸 알아챘어. 경제학 프로젝트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소희는 흥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감정의 롤러코스터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한편 김가의 저택에서 소희의 아버지인 김재훈은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딸은 이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언제까지 이 거짓말을 계속할 거니 내 딸아? 라고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소희가 앞으로 몇 달 동안 겪게 될 도전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로 주가 지나면서 소희와 준호는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공부하고 점심을 먹고 긴 대화를 나누었다. 소희에게 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은 마법 같았다. 준호는 진심으로 그녀와 그녀의 아이디어 그리고 그녀의 세계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소희의 행복한 거품은 곧 터질 위기에 처했다. 어느 오후 그들이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을 때 이지현을 포함한 준호의 친구들 무리와 마주쳤다. 준호야 왜 그녀와 함께 있니? 라고 지현이 소희를 위아래로 경멸하며 물었다. 준호는 명백히 불편한 기색으로 대답했다. 그냥 공부하고 있었어 지현아. 소희는 매우 똑똑해서 몇 과목을 도와주고 있어. 지현은 비웃으며 말했다. 똑똑하다고? 제발 준호야. 분명 너를 이용하려는 거야. 결국 그녀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사람에게서 뭘 더 원하겠어? 소희는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을 변호해주기를 기대했지만 놀랍게도 그리고 실망스럽게도 그는 침묵을 지켰다. 나 가봐야 할 것 같아 라고 소희는 중얼거리며 마음이 찢어진 채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그녀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소희는 잠들 때까지 울었다. 그녀는 준호가 그들이 단둘이 있을 때와 친구들과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패배감에 빠지지 않기로 결심한 소희는 고개를 들고 대학에 나타났다. 놀랍게도 준호가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희야, 나 어제 일에 대해 미안해 라고 그가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는 눈빛으로 말했다. 내 친구들은 내가 아는 너를 모르고 있어. 내가 그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줄 기회를 줘. 자신의 더 나은 판단에 반하여 소희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다음 몇 주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였다. 그들이 단둘이 있을 때
준호는 다정하고 세심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그녀를 무시하기까지 했다. 한편 김기업에서 재훈은 오랜 친구인 사업 거물 박성민의 방문을 받았다. 재훈아, 오랜 친구 어떻게 지내나라고 성민이 재훈의 손을 굳게 잡으며 물었다. 다 잘 지내, 성민아. 하지만 딸 때문에 걱정이야. 그 아이가 보통 여자애처럼 이 대학 경험을 해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 성민은 웃었다. 아, 젊음이란. 내 아들 준호도 대학에 다니고 있어. 어쩌면 언젠가 그들을 소개시켜줘야 할지도 모르겠네. 재훈은 미소 지었다. 그들의 자녀들이 이미 서로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얽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부모들이 자녀들의 현실을 모른 채 대화를 나누는 동안 소희는 대학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를 겪고 있었다. 중요한 발표 중에 지현과 그녀의 친구들이 소희의 옷과 그녀의 가난한 출신을 비웃기 시작했다. 저 장학생 좀 봐. 모두를 감동시키려고 애쓰네라고 지현이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속삭였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네가 어디 출신인지 바뀔 거라고 생각해. 소희는 눈물을 머금은 채 준호의 시선을 찾았다. 그의 지지를 기대하면서.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시선을 돌리며 아무것도 듣지 않은 척했다. 그날 밤 소희는 아파트에서 울면서 결심을 내렸다. 더 이상 이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더 이상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다. 결과에 상관없이 진실을 마주할 때였다. 소희는 자신의 결정이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꿀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날은 소희에게 평범한 날처럼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곧 바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밝히기로 결심했지만 이것이 가져올 결과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대학 복도를 걸어가던 중 그녀는 준호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진짜로 준호야? 아직도 그 장학생이랑 어울리고 있어? 라고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경멸적으로 물었다. 소희는 기둥 뒤에 숨어 준호의 대답을 기다리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제발, 친구들아, 라고 준호가 소희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웃음과 함께 대답했다. 정말로 내가 그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냥 공부를 도와주게 하려고 이용하고 있을 뿐이야. 알잖아. 다른 건 제공할 게 없는 사람들은 이용해야지. 그의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소희의 귀에 잔인한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 무시해왔던 모든 의심, 모든 작은 신호들이 그 순간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눈물을 머금고 마음이 찢어진 채 소희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준호와 그의 무리와 마주쳤다. 그래서 그게 네가 내 대해 생각하는 거구나, 맞지? 라고 그녀가 분노와 고통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그녀를 보고 창백해졌다. 소희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준호가 더듬거렸지만 이미 늦었다. 설명하지 마, 준호야. 충분히 들었어. 소희가 대답하며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걸 너와 공유하고 싶었는데 이제 보니 내를 믿은 게 실수였어. 소희는 준호의 발 앞에 봉투를 던지고 그의 부름을 무시한 채 달려갔다. 봉투 안에는 그녀가 김가의 재산 상속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충격을 받은 준호는 봉투를 주워 내용을 읽었다. 그의 표정은 혼란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그날 밤 소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말씀이 맞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숨기려고 한 게 실수였어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김재훈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다. 오, 얘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데리러 갈까? 아니요, 아빠, 이걸 혼자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뭔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한편 준호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는 소희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죄책감과 후회가 그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상속녀 중 한 명과 함께할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도 그를 괴롭혔다. 다음 날 대학은 소문의 도가니였다. 소희의 진짜 신분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전에 그녀를 무시했던 지현과 그녀의 무리는 이제 그녀에게 접근하려 했지만 소희는 그들을 무시했다. 준호는 여러 차례 소희와 대화하려 했지만 소희는 능숙하게 그를 피했다. 이런 추격전 중 하나에서 소희는 우연히 대학 카페테리아에서
한 중년 남성과 부딪혔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희가 남자의 서류를 줍는 것을 도우며 사과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 친구. 남자가 친절한 미소로 대답했다. 저는 박성민입니다. 강연차 이곳에 왔죠. 당신은 누구신가요? 김소희입니다. 그녀가 대답하자 남자의 눈이 인식의 빛으로 밝아지는 것을 보았다. 김씨, 혹시 재훈의 딸인가요? 성민이 놀라며 물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모른 채. 흥미롭군요. 성민이 중얼거렸다. 소희 씨, 저와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제가 구상 중인 몇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소희는 흥미를 느끼며 주의를 돌릴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며 수락했다. 성민과 함께 자리를 떠나는 동안 그녀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는 준호의 시선을 알아채지 못했다. 준호는 소희와 함께 가는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른 채였다. 이 만남은 소희의 인생에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도전들과 맞서게 될 단계였다. 박성민과의 만남 이후 며칠은 소희에게 소용돌이와 같았다. 그녀의 지성과 비전에 감명받은 사업 거물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제안했다. 그의 회사 주식의 작은 지분과 동업 제안이었다. 준호의 배신으로 아직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한 소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가족의 재산 일부를 사용해 주식을 구매하고 박성민 엔터프라이즈의 동업자가 되었다. 소희가 모르는 사실은 박성민이 준호의 아버지라는 것이었다. 운명은 그들의 삶을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엮어놓았다. 소희가 비즈니스 세계에 빠져들수록 준호는 자신의 악마들과 싸우고 있었다. 소희를 대했던 방식에 대한 후회가 그를 괴롭혔지만 그의 자존심은 그녀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을 막았다. 어느 오후 소희가 박성민 엔터프라이즈의 새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문이 갑자기 열렸다. 준호가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소희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일해 준호야. 네 아버지의 동업자야. 이 사실은 준호에게 번개처럼 충격을 주었다. 그는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여자, 비록 그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녀가 그의 가족 회사에서 권력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희야, 나 정말 미안해. 모든 것에 대해 준호가 더듬거렸다. 네 사과는 너무 늦었어, 준호야. 소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제 실례하겠지만 할 일이 있어. 준호가 패배감에 빠져 사무실을 나가려 할 때 그는 아버지와 마주쳤다. 아, 우리의 새로운 동업자를 만났구나. 성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소희는 정말 뛰어난 젊은이야. 우리 회사를 미래로 이끌어갈 바로 그런 인재지.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혼란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어떻게 저와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죠?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언젠가 이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성민은 눈썹을 찌푸리며 표정이 굳어졌다. 준호야, 내 아들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회사를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다. 그건 네가 스스로 얻어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넌 그런 책임을 맡을 만한 헌신이나 성숙함을 보여주지 못했어. 아버지의 말은 준호에게 따귀를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소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 회사에서의 그의 위치도 위험에 처했다. 한편 소희는 박성민 엔터프라이즈에서의 일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의 지성과 결단력은 모두를 감동시켰고 특히 성민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어느 날 밤늦게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소희는 전에 본 적 없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키가 크고 친절한 눈빛을 가진 따뜻한 미소를 지닌 남자였다. 실례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시던 새로운 동업자분이신가요? 남자가 물었다. 네, 김소희입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며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은? 박민우입니다. 성민의 큰아들이에요. 그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마침내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소희는 민우와 즉각적인 유대감을 느꼈다. 준호와는 달리 민우는 친절함과 진정성이 넘쳐났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시간이 날아가듯 지나갔다. 그들은 서로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열망, 그리고 문학에 대한 사랑. 날이 갈수록 소희와 민우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점심을 먹고 긴 대화를 나누었다. 소희는 점점 준호에 대해 덜 생각하고 민우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 준호는 동생과 소희 사이의 친밀함이 커지는 것을 질투와 후회가 뒤섞인 감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는 놀라운 여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성민이 소희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소희 씨, 당신은 내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소. 그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생각해봤는데 당신의 회사 지분을 늘리고 싶소. 당신이 박성민 엔터프라이즈의 더 중요한 일원이 되길 바라오. 소희는 흥분되고 감사했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박 회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성민은 한숨을 쉬었다. 민우는 책임감 있고 능력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계속해서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요. 하지만 준호는 그는 잠시 멈추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준호는 성공은 상속받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고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성민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희는 준호가 사무실 밖에서 이 대화를 모두 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준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그날 밤 준호는 짐을 싸고 가족에게 쪽지를 남겼다. 떠납니다. 더 이상 여기에 내 자리는 없어요. 찾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성민이 쪽지를 발견했을 때 박가의 세계는 흔들렸다. 민우는 절망에 빠졌고 성민은 자신을 책망했다. 그리고 소희는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박가가 준호의 출발로 인한 충격을 견디는 동안 소희와 민우는 서로를 지지했다. 그들의 관계는 깊어져 가까운 친구에서 더 깊은 무언가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항상 찾아왔던 동반자를 발견하며 사랑에 빠졌다. 몇 달 후 별이 빛나는 어느 밤 민우는 박가의 저택 정원에서 소희에게 청혼했다. 소희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수락했다. 결혼식은 장관을 이루는 행사였으며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가문을 하나로 묶었다. 김재훈은 딸을 더 이상 자랑스러워할 수 없었고 박성민은 마침내 그의 회사가 좋은 손에 맡겨졌다고 느꼈다. 하지만 소희와 민우가 그들의 사랑을 축하하는 동안 도시 어딘가에서 준호는 그가 준비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사치와 특권에서 멀어진 그는 처음으로 삶의 가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소희, 민우 그리고 준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운명은 그들의 삶의 기반을 다시 한번 흔들 더 많은 놀라운 반전 그리고 계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고 삶은 계속되었다. 소희와 민우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강력한 커플로 자리 잡았다. 박성민 엔터프라이즈는 그들의 공동 리더십 아래 번창했고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며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한편 준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성민과 민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소희는 비록 큰 소리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종종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어느 오후 소희가 저소득 지역의 건설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있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바꿀 만남을 가졌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수척해 보이고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낡은 옷을 입은 한 남자를 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것은 준호였다. 충격은 서로에게 동일했다. 준호는 부끄러워하며 도망가려 했지만 소희가 그를 붙잡았다. 준호야, 기다려. 소희가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수년간의 고투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인생이야, 소희야, 진짜 인생.
그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돈도 없고 인맥도 없으면 세상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 소희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의 준호를 보는 것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다. 내가 도와줄게, 소희가 제안했다. 네 가족이 널 찾고 있어. 네 아버지, 민우, 아니, 준호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난 그들의 도움도 동정심도 필요 없어. 지금까지 혼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소희가 뭔가 더 말하기도 전에 준호는 노동자들 사이로 사라져 버렸다. 그날 밤 소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호와의 만남은 그녀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그녀를 동요시켰다. 민우가 무슨 일인지 물었을 때 소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오늘 준호를 봤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민우야, 그는 정말 안 좋은 상태예요. 민우는 잠시 침묵하며 정보를 처리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를 다시 데려와야 해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다음 며칠은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준호의 상황을 알게 된 성민은 직접 건설 현장에 가보겠다고 고집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 사라져버렸다. 죄책감이 소희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민우에게 말한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준호의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욕구를 존중했어야 했을까? 한편 준호는 도시의 거리를 배회하며 자신의 악마들과 싸우고 있었다. 소희와의 만남은 오래된 상처를 되살리고 그가 묻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을 일깨웠다. 그는 세월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공원 벤치에서 잠들어 있던 준호는 강도들에게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그를 잔인하게 구타하고 그가 가진 얼마 안 되는 것들을 빼앗아갔다. 상처 입고 움직일 힘도 없어진 준호는 눈을 감으며 이것이 그의 최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개를 산책시키던 한 노인이 그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다. 준호는 의식 없이 죽음의 문턱에서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 소식이 밖에 전해졌을 때 모두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소희, 민우, 그리고 성민은 준호의 상태에 대한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다. 몇 시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 끝에 의사가 나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회장님, 의사가 성민에게 말했다. 아드님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위중합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성민은 의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소희와 민우에게 돌아섰다. 얘들아, 그가 목이 메어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너희의 도움이 필요해. 준호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해. 소희와 민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 조용한 이해가 오갔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여전히 가족이었다. 물론이죠, 아버지. 민우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소희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감정의 폭풍이 일고 있었다. 준호의 귀환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녀는 정말로 과거를 용서하고 잊을 수 있을까? 준호가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소희, 민우, 그리고 성민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운명은 박가를 다시 한번 모았지만 이 재회의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소희와 박 형제들의 사랑, 배신,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정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날들이 지나 주가 되고 주가 지나 달이 되었다. 준호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천천히 회복되어 갔다. 그의 몸은 치유되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상처 입은 채였다. 소희는 약속대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 처음에 준호는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 차 그녀를 만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희의 끈기와 연민이 그의 방어벽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어느 오후 소희가 준호의 병상 옆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왜 이러는 거야, 소희야? 그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일 이후에도. 소희는 책을 덮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난 두 번째 기회를 믿기 때문이야, 준호야. 그리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넌 한때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었어. 이 말은 전환점이 되었다. 조금씩 준호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가 길거리에서 보낸 세월 동안 배운 힘든 교훈들을 소희와 나누기 시작했다. 한편 민우는 자신의 복잡한 감정과 씨름하고 있었다. 아내가 동생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는 것은 그에게 질투와 걱정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소희를 신뢰했지만 무언가가 변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또 다른 긴 병원 방문 후 민우는 소희와 대면했다. 여보, 너와 준호 사이에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가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소희는 남편의 질문에 놀라 그의 손을 잡았다. 민우야, 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내 동반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예요. 내가 준호를 위해 하는 일은 당신을 위해, 당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소희의 말이 민우를 안심시켰지만 그는 준호의 귀환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준호의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성민은 그를 회사에 다시 통합시키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 결정은 가족과 회사 내에서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옛 준호를 기억하는 많은 직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소희는 준호와 회사 모두를 돕는 기회를 보고 해결책을 제안했다. 박성민 엔터프라이즈 내에 사회 책임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녀가 가족 회의 중에 제안했다. 준호가 그걸 이끌 수 있어요. 그가 길거리에서 얻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동시에 직원들과 대중에게 그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성민에게 열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민우에게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준호는 소희가 그에게 보여준 신뢰에 놀라고 감동했다. 난 그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 소희야. 준호가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만약 내가 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소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준호야. 그리고 난 네가 네 자신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믿어. 가족의 지지를 받아 준호는 도전을 받아들였다. 다음 몇 달은 활동의 소용돌이였다. 준호는 소희의 지도 아래 박성민 엔터프라이즈의 사회 책임 프로그램을 설립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프로그램은 노숙자들에게 취업 기회와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준호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이 돕고자 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며 이 프로젝트에 온 마음을 다했다. 새로운 시작이 성장하고 인정을 받게 되면서 준호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때 그를 정의했던 오만함과 이기심은 연민과 겸손함으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던 박성민 엔터프라이즈의 직원들도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소희는 이 변화를 자부심과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채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 프로그램에서 긴 시간을 보냈고 그들의 관계가 엄격히 직업적인 것으로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한편 민우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프로그램과 동생의 변화를 지지했지만 소희를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가 준호와 함께 일하며 보내는 긴 밤들, 그들이 공유하는 눈빛들, 이 모든 것이 그의 불안을 키웠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선 행사 후 어느 날 밤, 민우는 그들의 침실의 사적인 공간에서 소희와 대면했다. 소희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가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난 너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소희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민우야, 무슨 말이야?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난 당신을 사랑해요. 알아, 하지만 민우는 잠시 멈추고 적절한 말을 찾았다. 딸과 준호를 바라보는 방식, 그에 대해 말하는 방식, 마치 너희 둘 사이에 내가 닿을 수 없는 연결이 있는 것 같아. 소희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민우야, 준호에 대한 내 감정은 복잡해요. 네, 연결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난 그의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봤고 그 일부였어요. 그가 이룬 것들이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그게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을 바꾸지는 않아요.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 담긴 고통은 명백했다.
널 믿어, 소희야. 하지만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해. 나는 잠시 떠나 있어야 할 것 같아. 민우의 말은 번개처럼 떨어졌다. 소희는 자신의 세계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민우야, 제발 이러지 마요.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우의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다. 다음 날 그는 회사에서 안식년을 갖고 자신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겠다고 발표했다. 소희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우의 부재는 박성민 엔터프라이즈의 공백을 만들었고 준호는 의도치 않게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소희와 가까이에서 일했고 그들의 관계는 엄격히 직업적이었지만 깊어졌다. 어느 날 밤 그들이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준호는 마침내 몇 달 동안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말할 용기를 냈다. 소희야, 내게 할 말이 있어. 그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난 네가 내 형과 결혼했다는 걸 알고 그걸 존중해. 하지만 이렇게 함께 일하면서 난 너를 사랑하기를 멈춘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소희는 숨을 멈추고 그의 고백에 놀랐다. 준호야, 난...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들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방해받았다. 둘 다 돌아서서 문간에 서 있는 성민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 아버지, 이건 보이는 것과 달라요. 준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성민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난 너를 믿었다, 준호야. 넌 변했다고 믿었어. 성민이 고통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난 네가 여전히 예전과 같다는 걸 알겠구나. 네 가족을 배신할 준비가 된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그대로야. 둘 중 누구도 대답하기 전에 성민은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고 소희와 준호를 죄책감과 혼란으로 가득 찬 침묵 속에 남겨두었다. 그 순간 소희는 자신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은 민우에 대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랑과 준호가 불러일으키는 복잡하고 격렬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바깥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았다. 한편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서 민우는 그의 결혼과 미래에 대해 숙고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아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결정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였다. 수개월 동안 서서히 쌓여온 폭풍이 마침내 터졌고 아무도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다. 박가의 운명, 박성민 엔터프라이즈의 운명, 그리고 소희의 마음의 운명이 모두 한 끗 차이로 달려 있었다. 사무실에서의 사건 이후 며칠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성민은 준호와 대화를 거부했고 소희는 민우에 대한 충성심과 준호에 대해 점점 커지는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박성민 엔터프라이즈의 분위기는 소문과 추측으로 무거워졌다. 소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진실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고 성민, 준호, 그리고 놀랍게도 최근 사건을 듣고 급하게 돌아온 민우까지 초대했다. 회의실의 긴장감은 모두가 모였을 때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소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말을 시작했다. 여러분을 여기 모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게 정직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우리는 오해와 비밀이 우리를 너무 오랫동안 갈라놓도록 허용했습니다. 소희는 계속하기 전에 각각의 남자들을 바라보았다. 민우야, 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내 동반자이며 수년간 내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추고 용기를 모았다. 나는 준호에 대한 감정도 있어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민우는 마치 그 말이 그를 물리적으로 때린 것처럼 눈을 감았다. 준호는 희망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고 성민은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난 이 감정에 대해 행동하지 않았어요. 소희가 계속했다. 우리의 결혼과 이 가족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이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척 할 수는 없어요. 마침내 민우가 말을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소희야, 나는 그걸 의심했어. 그래서 내가 떠났던 거야. 우리의 결혼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이해할 시간이 필요했어. 그리고 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 모두가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난 우리가 소희야.
널 사랑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함께 있도록 운명 지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 아마도 우리는 상황과 가족들의 기대에 떠밀려 너무 빨리 결혼했던 거야. 소희는 목에 뭔가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민우로부터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끼어들었다. 소희야, 민우 형,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일으킨 모든 고통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서 일하면서 보낸 이 몇 달은 저를 바꿔놓았어요. 난 공감의 가치, 열심히 일하는 것의 가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의 가치를 배웠어요. 그는 소희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소희야, 난 널 사랑해. 대학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널 사랑했어. 하지만 그때는 너무 미성숙하고 이기적이어서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 이제 난 진정한 사랑이 상대방을 위해 최선을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 그게 함께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해도 말이야.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성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 아이들아, 소희야, 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아버지로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 너희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가했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으며 너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 준호야, 난 네가 정말로 변화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너를 가혹하게 판단했어. 민우야, 난 너에게 부당한 기대를 안겼어. 그리고 소희야, 난 너를 불가능한 위치에 놓았어. 그는 일어서서 그들 각각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 난 너희 모두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성장했다는 걸 알아. 난 너희가 정직함과 성숙함으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한 것이 자랑스러워.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말로 하지 않은 감정들, 새롭게 발견된 용서와 이해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침내 소희가 다시 말을 꺼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다. 민우가 먼저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치유하고 생각하고 우리 삶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시간 말이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요. 그리고 그동안 난 새로운 시작에서 계속 일하며 미래가 어떻게 될지와 상관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민은 지친 듯 보였지만 희망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난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어. 너희의 말을 듣고 너희가 결정하는 것을 지지하겠어. 소희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녀의 삶을 정의해온 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슬픔과 안도감,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럼 이게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인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가족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느꼈다. 새로운 시작이야. 그들은 일제히 동의했다. 그들이 회의실을 나설 때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 누구도 그들 삶의 이 새로운 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비밀은 없을 것이고 더 이상 거짓말은 없을 것이다. 미래가 어떻든 간에 그들은 정직하게 그리고 함께 맞설 것이다. 소희, 준호, 민우 그리고 성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실 많은 면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진정한 도전은 이 새로운 영역을 항해하는 것이었다. 오래된 역할과 기대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사랑이 모든 복잡한 형태로 재정의되어야 하는 영역을 말이다. 1년이 지났다. 그 모든 것을 바꾼 회의 이후로 박가와 소희는 깊은 자아 성찰과 변화의 시기를 겪었다. 민우는 자신의 말대로 시간을 가졌다. 그는 세계를 여행하며 인도주의적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다. 다큐멘터리, 사진, 이제 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박성민 엔터프라이즈의 후계자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찾은 사람으로서였다. 한편 준호는 모든 에너지를 새로운 시작에 쏟아부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전국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델이 되었다. 그의 변화는 완벽했다. 한때 오만하고 이기적이었던 젊은이는 이제 연민 있고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소희는 그동안 박성민 엔터프라이즈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의 혁신적인 비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은 회사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직업적 성공을 넘어 소희는 자아 발견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책임과 개인적 욕구 사이의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다. 성민은 약속을 지키며 더 이해심 깊은 아버지이자 자녀들과 소희의 멘토가 되었다. 그는 통제력을 놓고 다음 세대가 회사와 가족을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봄의 어느 햇살 가득한 오후, 네 사람은 다시 한번 바깥의 저택에 모였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편안하고 기대감이 가득했으며 놀랍게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터놓고 앉은 지 1년이 지났네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시작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빛나고 있었다. 이 몇 달 동안의 여행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 그가 말했다. 나는 내 열정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내 카메라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또 다른 것도 깨달았지. 그는 잠시 멈추고 소희와 준호를 바라보았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는 걸, 그것이 그들을 보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해도 말이야. 소희는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민우야, 나는... 하지만 민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괜찮아, 소희야. 우리가 가졌던 것은 아름다웠어. 하지만 우리 둘 다 우리의 길이 갈라졌다는 걸 알고 있지. 그리고 그건 괜찮아. 준호는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형,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형의 관대함이... 내가 했던 모든 일들 이후에 민우는 준호에게 다가가 그를 꽉 안았다. 넌 내 동생이야, 준호야. 항상 그럴 거고. 그리고 난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자랑스러워. 성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아이들아, 소희야. 너희 모두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표현할 수가 없구나. 너희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성장했어. 소희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랑과 감사의 물결을 느꼈다. 우리 모두 소중한 교훈을 배웠어요. 그녀가 말했다. 사랑, 가족, 용서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 말이에요. 그녀는 준호를 향해 돌아서서 그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이번 1년은 놀라운 여정이었어. 난 당신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내가 항상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되는 것을 지켜봤어. 그 과정에서 난 당신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의 눈은 감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소희야, 당신은 내 영감이자 힘이었어. 당신은 나에게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 난 당신을 사랑하고 내 인생의 매일을 당신의 사랑에 값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어. 민우는 진심으로 동생과 전 아내를 위해 행복해하며 미소 지었다. 그럼 박성민 엔터프라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그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성민은 몸을 똑바로 하고 얼굴을 밝혔다. 변화의 시기가 온 것 같구나. 그가 말했다. 준호야, 넌 새로운 시작을 통해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었어. 이제 회사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된 것 같구나. 그는 소희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소희야, 너의 비전과 윤리는 이 회사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렸어. 난 네가 박성민 엔터프라이즈의 CEO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소희와 준호는 놀라움과 흥분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럼 아버지는요? 준호가 물었다. 성민은 미소 지었다. 난 이제 은퇴하고 가족을 즐길 때가 된 것 같구나. 게다가 그가 윙크하며 덧붙였다. 누군가는 내 미래의 손주들을 돌봐야 하지 않겠니?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분위기는 기쁨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나는 민우가 말했다. 박성민 엔터프라이즈 산하의 예술과 사진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내 열정을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데 사용하고 싶어요. 훌륭한 생각이구나, 아들아. 성민이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해가 바깥의 저택 위로 지고 있을 때 네 사람은 발코니에서 그들 앞에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희는 준호와 함께, 민우는 카메라로 순간을 포착하고 성민은 사랑스럽게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알아요. 소희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제가 정체성을 숨기고 평범한 학생으로 대학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을 때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가족, 이 사랑, 이 인생으로 이어질 줄은 말이에요. 준호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인생은 우리를 정확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끄는 신기한 방식이 있지. 그가 말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렵더라도 말이야. 민우가 덧붙였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걷는다는 거야. 성민이 마무리했다. 밤이 도시 위로 내려앉을 때 박가는 하나가 되어 서 있었다. 각자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끈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배신, 오해, 고통, 상실을 겪었지만 또한 사랑, 가족,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다. 한때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던 소희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완전히 평화로워졌다. 한때 그녀를 아프게 했던 오만한 소년이었던 준호는 이제 그녀가 항상 그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남자가 되었다. 민우는 자신의 진정한 열정과 목적을 찾았다. 그리고 성민은 다음 세대를 믿고 맡기는 법을 배웠다. 순환은 완성되었다. 거짓말로 시작된 것이 가장 깊은 진실로 끝났다. 사랑은 모든 형태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 소희가 미래를 바라보며 어떤 도전이 다가오더라도 그들이 함께 맞설 것임을 알았다. 가족으로서, 박가로서, 그리고 그렇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소희는 그녀 인생의 이 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국 최고의 이야기는 결코 진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저 새롭고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다시 시작될 뿐이다.